혹시 이 강의실에 수능 완성도, 수능 완성 프린트도 없는 나쁜 자식 있냐? 나 깜빡하고 안 갖고 왔는데요. 없는 거니 아니면 내가 나쁜 자식이라고 해서 대답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니? 어느 쪽일까? 개 쫄리는데? 다 있는 거겠지? 만약에 지금 수능 완성이 없으시면 이실직고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수중에 수능 완성이나 수능 완성 프린트 둘 중 하나조차 소유하고 있지 않다. 지금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당장 말씀하세요.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5.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러면 이 강의실에 빨리 한 바퀴 싹 돌려보세요. 내 친구 친기가 있나 없나? 내가 함께 할 만한 벗이 있나 없나 싹 둘러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 오케이. 또 다시 세겠습니다. 3초 셉니다. 이번에 3, 2, 1. 나머지 다 수능 완성이랑 기타 등등 있는 거죠? 제가 이따가 뭔가 미션을 하려고 주변을 돌아다녔는데 책상이 깨끗하다. 목 위나 아래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프린트를 중심으로 수업은 할게요. 8강에 3번까지 하고 끝났어요. 지난번에. 그리고 2강을 아예 못했죠. 그죠? 그래서 8강에 4번, 5번, 그 다음에 2강 함의추론 이렇게 두 가지 진행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저거 실전 독해 빈칸 함의추론 이 파트에서는 내가 다 해줄 수는 없고 필요한 부분들만 빠르게 발췌한 다음에 오늘의 미션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8월이 밝았죠. 그죠? 8월이 밝았는데 저렇게 편안하게 자고 있는 자식도 보여줘. 소라구만. 소라야! 일어나! 8월이 밝았어. 다음 주면 100일이야. 알고 있니? 다음 주 화요일이 100일이라고. 지금 소라는 안 들려서 마음의 데미지를 입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의 데미지를 입었죠. 소라야! 일어나! 소라야 일어나세요. 옳지. 열심히 살아보자. 우리 8월부터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살아보자. 이거 너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이불 옆으로 빼. 그 이불이 너의 수면의 주범이야. 빨리 빼. 언어 옆으로 빼세요. 언어 빨리. 나 지금 수업해야 되는데 지금 100명의 아이들이 널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사랑스럽니? 그죠? 수능 완성 8강 4번 피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은 아니고 한 이틀 전인가? 유튜브에서 이미지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강아지를 데려오신 거야. 지좀 귀여운 포메를. 그래가지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포메를 1분 동안이나 원샷으로 선생님도 안 잡고 그냥 강아지 패드 위에 올라가서 깜찍하게 귀염 떨고 있는 영상을 1분이나 보여주시더라고. 완전 복지 아니야? 와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와 개쩐다. 더 이상 나도 강사 입장이 아니야. 와 나도 강아지 만지고 싶다 말면서 요즘에 유튜브에 약간 그런 수업과 관련 없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막 그러더니 8월에 열심히 하자라는 덕담의 말씀을 하시다 말고도 강아지를 끌어올려가지고 강아지 쇼잉 시간 이런 거 보여주시더라고. 저는 그런 건 못해줘요. 미안합니다. 대신 저는 좀 더 원초적인 즐거움은 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보통 아기와 강아지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항상 동물이나 아이는 항상 나오게 돼 있는데 저는 그런 건 못하고 인간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콜로세움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인들의 조롱하고 괴롭히고 내가 아닌 다른 애가 고통받는 걸 지켜보고 이런 건 제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제가 최대한 수업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민간 문제입니다. 좌측에 상단에 제가 뭐라고 써뒀는지 한번 볼까요? 과학적 방법론 하더니 hypothesis, experiment, the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부등호가 아니고요. 화살표입니다. 제가 귀찮아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이 자리에 화살표로
만들어주세요. 이 과학적 방법론의 순서를 설명하는 문제가 영어 지문에 가끔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학생들이 정말 내용 파악을 어려워해요. 왜냐면 이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이 내용을 보편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항상 실험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그 실험의 결과에만 집중하고 이 실험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내용들을 잘 안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hypothesis가 무슨 뜻이에요? 가설입니다. 가설. 그 다음에 experiment는 뭐겠어요? 실험. theory는 뭐겠습니까? 이론. 그래서 영어 지문에서 가설과 이론을 구분하지 않는 지문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까지 영어 지문이 전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용어를 막 다 지켜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설과 이론을 구분하지 않는 지문도 굉장히 자주 나오지만 영어 지문에서 가설과 이론을 구분하는 지문도 그만큼 자주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억해 주셔야 될 건 가설이라는 건 뭐냐? 머리로 생각하는 거야. 저 영어 선생님은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거대한 똥을 싼 다음에 앞구르기 3번을 하고 학원에 왔을 것이다.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가설에 근거가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 내내 망상이잖아요. 저는 항상 깨끗하고 이슬만 먹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신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면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해야겠어요? 실험을 거쳐야겠죠. 그럼 나한테 뭐 질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김다은 선생님 집에 스토킹해서 따라가서 화장실 물이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지켜본다든가 뭐 그런 걸 하겠죠. 개무섭네. 그래서 그런 실험을 거친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뭐가 생기면 증거,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차이를 이해하시면 돼요. 가설과 이론의 차이는 뭐다? 객관적 증거가 있냐 없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가설들이 다 모가지를 쳐진 다음에 남은 몇 가지 가설이 이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 내용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럼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문장 한번 냅다 보시죠. 빈칸 문장 보시면 글의 내용에 주어가 굉장히 역사라는 단어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역사에 집착을 지존하셨을 텐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는 recognize라는 동사에 있습니다. 왜 recognize라는 동사가 중요하냐? 이 자식이 나오면 선생님 스펠링이 이상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이 자리에 Z 오는 걸로 알고 계시죠? Z 오는 건 미국식 영어, S 오는 건 영국식 영어입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A, as,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좌측 하단에 비어있는 곳에다가 필기를 엄청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나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기억을 못하는 것 뿐이다요. 가볼게요. recognize A as B 하면 뭐다? A를 B로서 인식하다죠. 직역하면 그지? 근데 A를 B로서 인식한다라는 건 무엇이다? 선생님을 쓰레기로서 인식한다. 그럼 뭔 얘기야? 선생님을 쓰레기로 보겠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얘랑 얘가 뭐다? 같은 거예요. A를 B라는 속성을 가졌다라고 인식하겠다는 거야. 연선이? 그래. 나 지금 필기하지로. 그래서 A를 B라고 인식한다라는 건 A가 곧 B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목적격 보어의 오형식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선생님, 저는 보어 같은 거 모르는 바보입니다. 몰라도요. 그냥 이 구문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영어 지문에서 문장 구성의 기본 요소 다 할 필요 없어. 주어 동사만 파악하면 돼. 알겠지? 근데 얘의 동의어가 뒤 좀 많이 나온다는 게 문제야. A를 B로서 인식하다, 인지하다 이런 얘기 무조건 나와주겠죠. perceive. 스펠링 이거 맞아? I-E-V-E야? E-I-V-E야? 나 또 뇌 밥이었는데. 아씨. 얘다! 얘야. 나 잘한 거다잉? 얘야. 확실합니다. 이거 절대 이런 존재로 있을 수가 없어. 위화감 겁나 느꼈어. 맞아. 이게 맞아. 그 다음에 하나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쓸 거냐? 요거. See A as B. View A as B. A를 B로서 바라본다라는 얘기는 A를 B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래서 똑같이 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생각한다라며요. 그럼 어떤 애들도 알겠어요. Consider A as B. 그 다음에 regard A as B. 네. 평소보다 마이크 소리가 크지 않냐? 아니냐? 똑같아? 그냥 내가 오늘 더 소란스러운 거야?
오늘따라 더 큰데?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이제 그만 헛소리 할게. think of. 이렇게. 여기까지 다 해주세요. 그럼 이 자식은 뒤통수에 계속 뭐가 온다? A as B가 온다. perceive A as B, see A as B, view A as B, consider A as B, regard A as B, think of A as B 이렇게 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다? 역사적으로 역사는 어떤 한 인간을 과학자라고 인식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 빈칸할 때. 그럼 이 빈칸은 무엇이야? 인간이 과학자가 되는 조건을 찾아달라는 거야. 역사에 집착하면 몇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빈칸 해석을 정말 잘 해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과학자가 되려면, 그죠? 빈칸하면 사람은 과학자다라고 써놨습니다. 저는 잘 안 보이시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무엇이다? 과학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를 봐달라는 겁니다. 쉽죠? 그죠? 그래서 빈칸 해석이 잘 되기만 하면 문제가 쉬워진다. 그럼 우리 뭐 하기로 했니? 빈칸의 위치 잠깐 보시겠어요? 빈칸의 위치 어디에 있어? 그래, 중간에 있어. 이 자식 뭘로 시작했는지도 봐. 얘들아, 어디 읽을 거야? 이 수업 잘 따라오고 있는지 체크하겠습니다. 나는 빈칸의 앞부분을 읽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유, 좋아. 당당한 모습. 나는 빈칸의 뒷부분 읽을 거야. 손 들어보세요. 아, 손 안 든, 또 욕할 뻔했네. 손 안 든 나쁜 녀석은 뭐야? 중립을 자처하는 자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불에 가게 된다고 했었거든요. 지옥의 가장 뜨거운 불이 뭔지 보여주기 전에 수업에 참여하십시오. 벌써 나왔잖아. 특히 빈칸이 중간에 있으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뭐였다? 글의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아래로 읽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빈칸에 해당하는 해설 내용은 이 뒤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심지어 이 자식 뭘로 시작했다? 버스로 시작했다. 그럼 빈칸에 가장 강력한 힌트 어디 있을 가능성이 높다? 빈칸 바로 뒷문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왜? 법 앞배부는 무슨 얘기겠어? 빈칸과 반대되는 얘기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빈칸 뒷문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걸 찾아줘야 돼? 인간이 과학자가 되는 조건을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대입학은 대입학을 이런다. 빈칸은 첫 줄 소재는 엔간하면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첫 줄 소재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줄이 겁나 긴데 어차피 문장은 어디서 끝났어? 여기 있는 콜론에서 끝났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요소들은 무엇이냐?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절의 메인 키워드들을 잘 발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주절을 주어보니까 뭐래? science.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설명이 일단 우리가 과학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는 첫 번째 포인트겠죠. 그쵸? 자, 과학이라는 것은 빈번하게 설명됩니다. 뭘로써? Principles informing an activity. 어떤 활동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원리 원칙이다. 해가 왜 뜨나요? 지구가 뱅글뱅글 돌아서요. 라고 해가 뜨는 액티비티를 설명해주는 원리 원칙. 이게 바로 과학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 글의 내용에서 제일 첫 번째 과학에 대한 단서는 이겁니다. 그러면 법 뒤에도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지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법 뒤에도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과학에 대한 설명을 볼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좀 뒷부분도 끝까지 과학이라는 단어는 없다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학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어야겠죠? 이 정도 상식을 바라는 건 내가 나쁘게 바라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렇지 그렇지. 눈치 좋아. 소라 좋다해. 찾아봐봐. 과학의 도미요. 지금 난 여러분들에게 사람이냐고 묻고 있는 거다 지금. Are you human? 너네 are you robot? 그럼 이제 체크 표시에 체크해야 되잖아요. 찾았어? 제일 첫 단어에 뭐 있어? physics 있습니다. physics가 뭔데? 물리학이죠. 그쵸? 그래서 얘가 과학의 예시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표시하는 거야. 그럼 얘는 과학에 대한 설명 보기로 했죠. 그럼 뒤를 봤더니 뭐래? Full of amazing discoveries 하고 되어 있습니다.
개쩌는 발견으로 가득하대요. 그러면 개쩌는 발견으로 가득하다 우리의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이죠. 대절 뒤를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절 뒤를 읽을 건데 여기 한번 보세요. Not so much, but 필기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쉬운 표현인데 애들이 괜히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해서 엉망탱구리 되는 거거든요. Not so much A, that, B. 보통 요 구조로 나오는데 저 녀석은 심지어 that을 but으로 바꿔주기까지 했어.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그냥 not A 법이랑 똑같아요. A가 아니라 B다입니다. 자, 그러면 A랑 B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내가 좋아하는 건 치킨이 아니라 피자다. 그럼 치킨과 피자는 무슨 관계야? 반의 관계지, 그치? 영어 지문은 동의 관계 아니면 반의 관계가 끝이란다, 자식들아. 그러면 이 대용은 반의 관계가 될 거고, 근데 심지어 얘는 A가 아니라 B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A 편 안 들 거고 B 편 들 거야 까지 나오는 거지, 그치? 요거까지를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하는지 보세요. 과학이라는 건 뭐가 아니라 실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뭐에서 나오는 거다? Mathematical deduction 하고 되어 있습니다. deduction이 뭔지 모르셨으면 약간 마음이 아파지는 거죠. 하단에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외우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추론입니다. 아, 이것도 써야겠다. 충격적이게도 선생님 이런 것도 알아야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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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거 쓰세요. deuce입니다. deuce. deuce라는 어원이 나온다. 그러면 뭔가를 끌어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뭐 알고 계세요? deuce가 들어간 단어. 뭐 알고 있어? 오, 잘 나오네. induce, 뭐 이런 거. produce, 이런 거, 그치? produce도 왜 생산하다인 거야? 결과물을 이끌어냈기 때문인 거야. 뭔 말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juice에 해당하는 단어들 중에서 오늘 할 내용은 방금 스포일러 해줬었던 deduce와 induce인데요. 이 친구들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induce 하면은 얘는 이끌어내다 라는 진짜 lead의 의미로 씁니다. 그리고 deduce는 뭔가 빼는 걸로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뭔가를 더하는 과정이든 빼는 과정이든 우리의 사고 과정을 얘를 한마디로 추론하다라고 퉁치기를 써. 왜냐면 한 놈이 저거 연역법, 한 놈이 귀납법이거든. 영원히 내가 둘 중에 하나가 뭔지 모르니까 물어보지 마. 그래서 요 두 개가 추론의 방식은 반대지만 연역법, 귀납법 다 추론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동의어로 뭘 써? reason을 써요. reason이 동사로 무슨 뜻인데 추론하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쓸 거예요. 하나 더 쓰세요. infer, infer 쓸 겁니다. infer도 무슨 뜻인데 추론하다. infer이 왜 추론하다요, 선생님? fer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어요? conference가 뭔데? 회의하는 거잖아. 다 같이 모여서 fer 떠드는 거야. 뭔 말해? 근데 얘는 뭐야? infer, 내 내면에서 혼자서 속삭이는 거죠. 혼자서 떠드는 거죠. 그죠? 아, 영어 공부 꼭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만 해야 되는 추론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도 추론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 그냥 동의어로 외워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자식도 무엇이야? 실험을 하는 걸 통해서 물리학이 생기는 게 아니라 수학적 추론력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이 수학적 추론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글 끝까지 내려가시면 글의 내용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더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글의 마지막 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아, 이 글의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이 문장을 크게 두 개로 쪼개는 접속사가 있어. 체크해봐. 체크했어요? 사람이냐고 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뭐죠? while입니다. 그죠? while이 왔으면 앞뒤 내용이 어떻게 오게? 반대. 그죠? 아직도 while 동안이라고 해석하는 속 터지는 녀석 없지?
while이 동안으로 해석되는 건 할머니가 지나갔다. 건너편에 할아버지를 만났다. 할아버지가 춤을 추는 동안 할머니는 노래를 불렀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와야 while이 동안에 알겠어? 여러분들이 43, 44, 45나 이런 데서 만나지 않는 이상 앵간하면 반면입니다. 그러면 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거란 얘기니? 이 콤마를 중심으로 뭐가 일어날 거다. versus 관계가 일어날 거다. 근데 우리 방금 뭐 봤어? 파생관계 봤잖아. 그치? 방금 빈칸 뒷문장에 있었던 내용이랑 여기 있었던 내용이랑 연결 좀 시켜보세요. 내가 친절하게 해줄게. 지존 친절. 얘가 A, 얘가 B라고 했을 때 A 또는 B에 해당하는 녀석이 여러분들의 요 지문에서 보이신다면 어떤 자식을 A로 놓을지 어떤 자식을 B로 놓을지 표시해보세요. 이건 똑똑이가 하는 일이야. 해봐. 시원아 하고 있는 거 맞니? 그 포즈는 항상 잘 때 하는 포즈니까 포즈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라. 자꾸 시선이 가니까 귀여워서. 준비됐나요?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죠. 그지? while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 evolution, 진화라는 것은 laboratory, 어디입니까? 실험실에서 입증을 오늘날에는 할 수 있지만 하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실험실에서 입증하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실험이지 뭐. 그죠?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그치? 그래서 오늘날에서는 진화론이라는 걸 실험실에서도 입증할 수 있지만 다윈은 오늘날 사람? 노, 옛날 사람. 그러면 그런 사치는 부릴 수가 없었대. 그럼 얘들아, 그런 사치도 실험이겠습니까? 추론이겠습니까? 실험. 그치? 그럼 얘 서치 역설도 해야지. 이 정도 예측하는 거 어렵냐?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에 의존했대? rely on comparison. 비교를 하는 데 의지를 했대요.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그가 만들어내는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비교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추론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해줘. 몰라. 모르겠고 해줘. 해 이제 모르겠어. 이거 하세요.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선지를 골라준다고 쳤을 때 have not strictly followed such a method라고 돼 있죠. 여기 있는 such a method라는 게 이 방법이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실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순서 문제 풀 때 얘기했었죠. 그쵸? such라는 단어 무슨 뜻이다? 그러한이라는 뜻이다. 요 그러한이라는 녀석이 오면 뭐다? 앞에 지칭 대상이 있다. 그래서 이 문장에 싸가지 없었던 점은 이런 거야. 이 such a method가 실험이라는 걸 알아내시려면 뭐 하셔야 되느냐? 빈칸에 앞문장에 이 자식이 지칭하는 실험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이게 어려웠어.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게 그지 같은 질문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림 빌드업 짜는 방식은 똑같아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서치 메소드가 되려면 이 서치 메소드가 가리키는 방법이 실험이라는 걸 직접 문장에서 증명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난이도가 높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세요. 이 지문은 개인적으로 표현이랑 이런 것들 마음에 드는 거 되게 많거든. 표현 정리 꼭 하세요. 아시겠죠? 5번 보겠습니다. 5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 나왔어. 빈칸 첫 줄에 있는 거. 왜 빈칸 첫 줄에 있는 걸 제일 싫어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당근 빠떼루로 주제문이겠죠. 그리고 나서 냅다 두 번째 줄부터 뭐가 시작한다? 예시가 시작해. 그래서 글의 내용 다 읽으세요. 좋은 말 할 때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빈칸 첫 줄에 나오면 별로 안 좋아요. 제일 마지막에 불러요. 열받아서.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랑은 선택지가 없으니까 이제 슬슬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해야겠죠. 그죠? 일어나! 미안해요. 잠을 깨우려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뒤지기 싫으면. 뒤에 스탠딩도 많이 나오는데 자리에서 고개를 고꾸라뜨리는 이거 뭐야? 가보자. 레스토랑 하고 돼 있습니다. 이 아저씨 누구셔? 레스토랑 주인 아저씨입니다. 그럼 이 글은 레스토랑 주인 아저씨가 할 일 안 보이니? 그래서 레스토랑 주인 아저씨가 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빈칸이 첫 줄에 있으면 꼭 요청드리고 싶은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 사실상 이 문장을 제외하면 첫 줄인 것처럼 소재를 찾아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문장 봐봐라. 뭐이니? The more customers you see,
the more will come in the door. 이런 애들 뭐라고 부르게 고급진 말로 더비더비라고 부릅니다. 엄청 고급지죠? 더비급급 주어동사, 더비급급 주어동사며 이 표현이 나오면 그냥 120% 주제문입니다. 아시겠죠? 더비더비 문장 찾았는데 주제문 못 찾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얘 지금 뭐 한 거야? 첫 줄에서 정답 준 거야. 고객이 더 많으면 더 많이 온대요. 감사합니다. 정답으로 뛰어가. 휴휴. 그러면 여기를 뛰어가려고 봤는데 어라? 사람이 더 많이 온다. 라는 말이 있는 구간이 뭐밖에 없어? 3번밖에 없어. 그지? 3번에 뭐 있니? 고객을 더 많이 모으려면 뭐 해래? Stay open later. 나중에 문을 열래.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의 내용을 3번으로 고르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냥 고객을 많이 안 쳐두란 얘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뭐 할 거냐? 이 말을 주제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문장들에서 어떤 친구들을 가져왔는지 보는 겁니다. 근데 저 중간에 그냥 스킵할게요. This is why도 당연히 주제문인데요. 여기 뒷부분 보시겠어요? They understand. 나중에 또 the more people they are signaling their interest in the restaurant, the greater. The reinforcing feedback loop communicating how wonderful their restaurant is. 끝. 그래서 얘네 지금 뭐 하는 거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레스토랑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 보낼수록 더 강력한 피드백 루프라는 것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야, 이 레스토랑이 개쩐단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끝났죠? 그럼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일 테니까 여기 있는 시그널링 뽑아다가 정답 띄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끝! 지조지우.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문제를 멀리 헤매지 마셔라. 대신 여러분들 제가 여기 그래서 중간 중요 문장에 써드렸어요. 친절한 나. 이거 해석 꼭 하세요. 이거 해석 안 되셨다. 혹은 해석을 모호하게 하셨다. 꼭 해석을 다시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으로 가겠습니다. 2강. 왜 이렇게 오늘 더욱더 졸린 자들이 많지? 이상하다. 오늘 문제 2개밖에 안 했는데 아직. 2강에 1번 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 이슈. 1번 해봤어? 그럼 나 2강 2번 간다. 알겠지 세연아? 나 2강 2번 간다. 2강 2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2강 2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같이 보시죠. 제가 하미추론이랑 빈칸을 같은 방식으로 묶어서 수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풀이 방식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밑줄 친 내용을 해석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아예 그냥 알못이다. 하하 저는 겸손합니다. 히히 하면은 그냥 애초에 밑줄 친 내용을 해석할 생각을 안 하는데 꼭 애매하게 아는 놈들 어디서 좀 사이다 온 애들 유치원 때 막 호주에 갔다 온 애들 막 이런 애들이 맨날 밑줄 친 내용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다음에 글 개박살내와. 제발 뇌피셜로 밑줄 친 문장 먼저 읽지 마. 알겠지? 얘를 비워도.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이해하거나 말거나 정답이 나오도록 구성되어 있는 게 이 하미추론의 특징입니다. 밑줄 친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 너무 불필요한 일이야. 너무 여러분들이 글과 관련 없는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칸이 비어있다고 생각하고 빈칸 풀듯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문장의 내용이 여기에 여기가 아니네. 여기에서 끊기 넣어봐야겠죠. 그죠? 그럼 이 끊기는 빌드업을 바탕으로 빈칸의 내용을 추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싶대? 얘네들이 once they passed the evaluation something 어쩌시고 하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they가 가리키는 녀석이 누군지도 아셔야겠습니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they가 가리키는 녀석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이 자식이 평가 단계를 지나가서 좀 더 잘 알려진 브랜드라는 것으로 전환되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더 알려진 브랜드가 되면 잘 알려진 브랜드가 되면 갑자기 때때로 수프를 먹은 다음에 밑줄 치는 행동을 한다. 끝. 근데 수프를 갑자기 왜 먹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따옴표 쳐져 있는 것도 일종의 약간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도 그냥 살짝 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미추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원스부터 브랜드까지만 해석이 제대로 되면 돼. 그치 현서야? 그치?
세 번째 너의 이름을 부르면 너의 핸드폰도 같이 불려올 거야. 알겠지, 요서야? 그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그런 거다. 얘네들이 유명한 브랜드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봐봐라. 빈칸의 위치 마지막 줄이야. 그러면 빈칸의 위치에 가장 강력한 힌트 어디서 오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어디서 오게? 첫 줄. 알고. 근데 얘들아, 여기서 첫 줄을 봤는데 첫 줄 바로 다음 단어 봐. 이 첫 줄 바로 다음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봐. 내가 어디 보라 그랬게 이 나쁜 놈아. 빈칸 마지막 줄에 있으면 가장 강력한 힌트가 어디 있다 그랬게. 첫 줄! 과제를 안 하니까 첫 줄 끝난 자리 어디 있냐 봐봐 빨리 여기서 첫 줄 어디서 끝나서 빨리 확인해봐. 여기서 끝났지. 그 바로 다음 문장 봐봐. imagine이죠. 저 자식의 의미가 뭐게? 제가 있으면 우리 문장 독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게? 넌 진짜 목숨 잃을 준비해라. 잠 깨셨어요? 이미진 나오면 내가 글의 내용 어떤 식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미진 뒤에 뭐가 오고 이미진 앞에 뭐가 오는지? 이거 테스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그지? 너네도 지금 침묵 속에서 사실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는 거지. 너네에 대한 불신이 2단계 늘었다. 나쁜 녀석들아. 뭐뭐라고 상상해보자. 뭐뭐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그 뒤에 뭐 나온다 그랬다고, 이 나쁜 놈들아? 예시 나온다고. 이씨! 야, 이거 3개월 동안 한 얘기잖아. 뒤질래, 진짜? 그러면 이미진 앞에는 뭐가 와야겠니, 얘들아? 주제문, 그치. 그래, 그냥 주제문 중사. 이런 것까지 다시 설명해야 돼. 나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설명해야 돼. 야, 3개월 동안 한 얘기 이거 하나인데. 이거 진짜 돌았냐? 야, 그러면 요 이미진이 나왔으면 이때부터 뒤부터 예시 나올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제니까 그럼 이 주제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밑줄친 내용 아니겠냐고. 어렵냐고. 그러면 봐봐. 브랜드라는 녀석이 경험을 가지고 온대. 근데 이게 make up a persona in your mind. 너의 마음속에서 어떤 페르소나로서 브랜드가 자리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요 문장. familiarity, 익숙함이. breeze, 기른다. liking, 호감을. 이겁니다. 익숙할수록 호감이 된다. 라는 말을 저 세 단어로 바꿔놓는 겁니다. familiarity, 익숙함이. breeze, 기른다. liking, 호감을. 그러면 애돌아. 이 친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평가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잘 어떻게 된 알려진 브랜드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familiarity라고. 잘 알려진다는 게 뭐야? 익숙해진다는 거라고. 그럼 뭐 해야겠어? 좋아해야겠죠. 그럼 밑줄 친 내용에 뭐 적어달라는 거야? liking 적어달라는 거라니까. 그게 끝이라니까. 왜 어렵게 생각하냐고. 그래 내용 읽으면서 우와 divorce는 뭘까? probably not 이런 말을 왜 쓸까? 이런 짓거리 왜 하느냐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continue to be seen a positive light 긍정적인 빛 아니고요. light라는 단어는 명사로 관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긍정적 관점으로 본다. 이게 뭐 한다는 얘기다? liking 한다는 얘기다. 얘 말고 여기 선지에 liking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만한 친구들이 딱히 없단 말이죠. 그렇죠? 1번에 해당하는 게 popular 인기 있는 거니까 얘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precisely for that reason 그 이유로 정확하게 인기가 있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얘는 평가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고 평가가 좋아져서 인지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그래서 인기가 좋아진 거기 때문에 1번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진짜 맛있는 오답 선지로 나왔거든요. 근데 1번, 2번 고민했다 인정. 근데 3, 4, 5도 인정. 오케이? 넘어가 보세요. 3번 가보세요. 님돌아. 빈칸이 어디 있니? 맨 마지막 줄에 있네. 내가 이거 해석하라 그랬다고 안 하라 그랬다고?
하지 말라 그랬다고. 방금이랑 문제풀이 방식 똑같죠? 그럼 어디 봐야 될까요? 첫 줄 봐야겠죠? 그럼 첫 줄에서 뭐 찾아줘야겠어요? 소재와 주제를 찾아주셔야겠죠? 그죠? 첫 줄로 즉각 또 뛰어가봐. 그럼 첫 줄 갔더니 바로 무슨 얘기? Portrait is a work of representation 하고 되어 있습니다. Portrait 하면은 초상화. 그 다음에 요 단어. 오늘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너네랑 조금 힘든 얘기 하겠다. 근데 이거 언젠가는 직면해야 될 얘기니까 해야 되거든요. representation 필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represent라는 단어를 대표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representation 얘를 대표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는 얘를 표현이라는 뜻으로 외우기를 추천드립니다. 왜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 방금 필기한 곳의 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강아지를 그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강아지를 그려주세요.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강아지 안 그리면 나와서 그리라고 할 거야. 칠판에 대고. 5, 6, 7, 8, 9, 10, 11, 12, 30초까지 줘야 될까? 14, 14, 15, 16, 17, 18. 뭐야! 방금 그 리액션 뭐야? 너네 얼마나 잘 그렸는데? 자랑하고 싶은 애 있냐? 사진 찍어서 보여주게? 다 그리셨죠, 그죠? 각자의 친구 옆에 뭐 있으시면 옆에 있는 친구의 강아지 그림과 여러분들의 그림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칠판에 그린 개쩌는 제 그림과도 여러분들의 그림과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과 저희는 모두 강아지를 그렸습니다. 그죠? 개를 그렸어요. 개의 내용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개를 표현한 거야. 근데 이걸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대표적인 강아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강아지는 눈이 초롱초롱해. 입이 이렇게 생겼어. 혓바닥을 항상 내밀고 있어. 코가 촉촉해. 귀가 쫑긋해. 꼬리를 들고 있어. 주인 보면 겁나 흔들려. 이런 이야기 해줘야겠죠. 그렇죠? 궁둥이까지 흔들려. 뭐 이런 얘기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강아지의 특징인 겁니다. 근데 뭐 다른 사람은 다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사실 저는 제가 기른 강아지는 시추거든요. 그럼 사실 강아지 귀가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그죠? 제가 본대로 그렸어야 됐다면 이렇게 돼 있고 눈 항상 이렇게 쳐져 있고 아유 주인 또 왔냐? 계열 같네. 미간 항상 찌푸리고 있어. 아유 정말 이게 저희 집 강아지예요. 그래서 이런 강아지는 보편적인 저의 강아지입니다. 그죠? 찌루입니다. 이름은 귀엽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강아지와 우리 집 강아지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집 개는 밖에 나가는 것도 개 싫어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야 같이 갈까? 처음에 개 좋아해. 히히 하고 나가가지고 1분 만에 문 앞에 집 앞에 서 있어. 이제 갈까? 이런 표정으로 써 있어요. 이 표정으로.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representation을 대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반장, 대통령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의미로 영어 지문에서 쓰이는 경우에는 representative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근데 그건 알 바 아니고요. 왜냐면 거기 안 나오니까. representation을 표현이라고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의 대표적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리기 때문이야. 대표적 이미지를 설명하기 때문이야.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이 자식이 뭐라고 해석해야겠어? 초상화가 표현하는 작품이다. 그럼 뭘 표현하는 작품이겠니? 인간의 모습의 대표적인 것들을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작품이다라는 의미로 이해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퍼펙트한 영어 독해쟁이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 글의 내용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이 뭐와 관련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 초상화와 관련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 문장에 하나는 표시하고 가자. 누구? 예. 희가 누구인지는 알아내야 돼. 이 초상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희가 가리키는 자식은 누구인가? 요거는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 희가 가리키는 자식이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디로 가셔야겠어요? 이 위로 올라가시면서 여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찾으셔야겠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시면 아트 컬렉터. 이거 이번 6월 평가원 빈칸에도 나온 방식의 문제풀이 방식인지 알고 있나요? 이번 6월 평가원 34번도 희가 하는 행동의 빈칸 내용을 적어달라는 거였는데 희가 컬렉터였어요. 정확하게 예술 컬렉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믿음을 알아내라고 그런 얘기였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 이 예술품 수집가의 초상화에 대한 태도를 알아봐 달라. 이런 얘기였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하는 연습을 안 하고 아유 나는 마음이 급해 이런 걸 생각할 시간이 없어 영어 지문의 문장을 읽어야겠어 그럼 영원히 여러분들이 문장을 5번 6번 읽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는 걸 빨리 인정해야 돼. 그럼 여기서도 예술품 수집가가 이 초상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그 내용을 읽어주시면 되겠죠. 시간상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요. 그래서 요 글 중간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but. 앞부분도 읽으셔야 이해가 좀 더 잘 됩니다. 근데 일단 but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but 하더니 however reasonable the assumption may be 하더니 가설이 얼마나 합리적이든지 간에 그건 가설일 뿐 그 이상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가설이 뭔지를 여기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설을 봤더니 무슨 얘기를 해? 개쩌는 화가들이 초상화를 그리면 어떤 일이 생겼다? 이것이 모두 완료가 됐다. 근데 이것이 완료됐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얘네들이 뭘 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냐면 good likeness. 얼마나 닮았냐. 초상화가 얼마나 원래 있었던 인간과 닮았냐. 이거를 알아보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설은 사실 가설일 뿐이야. 왜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진정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the sitter. 갑자기 앉아있는 사람이 왜 나와? 너네는 뇌가 있어. 생각을 할 수 있단다. 생각해보거라. 우리 지금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초상화 그리는 얘기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자리에 앉은 놈이 나왔어. 자리에 앉은 놈 뭘까? 그치. 너네는 똑똑하다니까? 조금만 유도해주면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데 왜 자습실에 혼자서 앉아서 문제 풀 땐 이 유도가 안 될까? 너네 진짜 똑똑한데. 잘하고 있는데. 얘 누구야? 초상화의 대상이잖아. 그지? 그림 그리는 대상은 이미 어떻게 됐어? 뒤집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초상화를 보고 이 초상화가 잘 그린 초상화인지 못 그린 초상화인지 알려면 원본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원본하고 비교가 돼? 안 되는 거야. 이미 뒤집어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식이 잘 닮았는지 아닌지 체크가 안 돼. 그래서 이 초상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앉아있는 놈과 얼마나 닮았느냐인데 우리는 뭐 할 수가 없어? 구분을 할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이 문장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술수집가인데 절대 초상화 따위 모으지 않는 예술수집가가 있는 거야. 잘 안 보이죠 이거 색깔이. 절대 초상화를 모으지 않는 예술수집가. 뭐 때문이다? For this very reason. 이 매우 이유 아닙니다. The very 하면 바로 그 이런 뜻이야. 바로 그 이유로 초상화를 모으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 보세요. He maintain. 여러분들 maintain 하면 유지하다인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밑에다 써주세요. 주장하다. maintain이 주장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한 내용을 봤더니 무엇이요? 이 초상화 선생님들의 업무가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초상화와 나쁜 초상화를 구분해낼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 얘기를 그대로 글의 내용의 정답으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He didn't show interest in art. 예술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맞죠? 얘 초상화에 관심이 없었잖아. 초상화 절대 안 모았잖아.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이 녀석이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가치가 매겨지지 않았으니까. 이 녀석의 가치의 중요도는 닮음인데 그 닮음을 구분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이런 뜻입니다. 내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코멘트 되어 있는 거는 코멘트 돼서 한 30부 뽑아놨거든요. 이따가 수업 끝나고 가져가십시오. 한 문제 더 하자. 4번 보세요.
5번부터 보겠습니다. 수업 5분 남았는데 4번 5분 안에 안 끝날 것 같아요. 미안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한번 가보시죠. 5번. 자, 5번 밑줄 친구 3번 보세요. 밑줄 친구의 위치 보세요. 착한 어린이 밑줄 친구의 위치 보셨습니까? 밑줄 친구의 위치 어딨죠? 중앙이요. 중앙이면 어디 보라 그랬죠? 뒷문장이요. 그럼 뒷문장에 어디 보면 좋을까요? taking time 부터 시작해서 results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강력한 여러분들의 정답의 근거가 된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덜 됐을 때를 대비하여 첫 줄의 내용부터 읽긴 읽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 나 지금 발뒤에 불 떨어졌다. 한 문제당 30초씩 써야 된다. 그럼 바로 읽는 거 인정이야. 근데 정확도가 정확하진 않을 거야. 앞부분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정보의 누적을 바탕으로 이 문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인 거야. 그래서 빈칸이랑 함의추론이 시간이 좀 드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일단 빈칸 문장 해석부터 해보시죠. 너네 요다 뭔지 아십니까? 구로구 봤어? 구로구? 뭐시기와 구로구지? 구로구. 제가 스타워즈도 모르고 구로구도 안 봐가지고 만달로레아 뭐야? 바칼로레아 뭐야? 아씨 아무튼 있어. 요다 새끼 요다라고 하면 안 되나요? 애기 요다가 나와가지고 그 이성이 못생긴 애가 막 엄청 깜찍하게 막 해가지고 막 아무튼 그 요다야. 스타워즈에 나오는 요다입니다. 몰라요? 귀 이렇게 생기고 눈깔 이렇게 생기고 얼굴에 막 이렇게 주름지고 딱 봐도 요다같이 생겼잖아. 이렇게 생긴 친구 있어. 오우씨, 요단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외계인입니다. 근데 이 외계인 특이 뭐냐? 되게 현명하대. 나 잘 몰라.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잠 깨세요. 네. 나 지금 에어컨도 그렇게 빵빵하게 안 트는데 너무 잠이 많이 온다 싶으면 담요를 벗어. 그게 제일 좋아. 요다한테 자 허가를 해주래. 그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입니다. 요다에게 허가를 줘라. 뭐 하라고? Raise their hand. 손을 들고 밑줄 하라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say the hard things or act as a referee 하고 되어 있죠. 다음 문장 읽어보세요. 얘네들이 힘든 행동이나 힘든 것들을 말해라. 근데 뭐로써? referee로서. 여러분들 UFC 좀 보십니까? 전 안 보거든요. 제 동생이 뒤지기 좋아. 그럼 막 이제 막 가다가 이제 막 펀치 으아 하고 있으면 레프리 막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레프리가 무슨 뜻인데 심판이잖아. 그래서 경쟁적인 관점들 사이에 심판으로서 뭔가 힘들고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 보이려고 하실래요? 그래서 여기서 뭐래? honest or clarifying intervention 이런 단어 나오죠. 여기다 체크해놓고 필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vene 이라고 읽습니다. 동사로 무슨 뜻이냐? 개입하다, 방해하다. 개입하다와 방해하다가 동시에 존재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 동시에 존재하는 친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동의어 하나 더 써볼게요. interfere 있습니다. interfere 개입하다, 방해하다, 끼어들다 이런 포인트에 나오는 거.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조금 범주를 넓히면 어떤 단어들도 있냐면 engage나 involve도 가능합니다. engage, involve가 뭔데? 참여하다.
하면서 싸움 하는데 막 참여하는 거죠. 제3자 입장에서 관망하면서 오 쟤는 싸우네 이러는 게 아니라 아 그만해 하면서 사이에 낑가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여기서 개입하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글의 내용이 오히려 긍정적인 경우가 많아. 나 지금 얘네들이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될 것 같아.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어. 그럴 때는 개입하다입니다. 근데 둘이서 꽁냥꽁냥 잘 지내고 있는데 친구네 커플이 있어. 그래서 걔네들끼리 갑자기 야 내가 내일 뭐 저기 가려고 빕스 가려고 아 그래? 나도 갈래. 그러면 둘이 손잡고 지나가고 있는데 아 잠시만요 이런 거 이런 게 막 사이에 둘이서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사이에 낀가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방해하다의 의미로 쓸 때는 뭐 disrupt 뭐 이런 표현들이나 뭐 같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기 있는 intervention이라는 단어가 누구의 역할을 하겠다. 지금 얘네들끼리 첨예하게 다투고 있으니까 referee 심판의 역할을 하겠다. 이 둘 사이를 말려주는 그런 역할로서 기능하겠다. 라는 얘기를 intervention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준 겁니다. 얘들아. 그냥 밑줄 친 내용 안에 있지, 그치?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진짜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빈칸 문장이 길어? 그럼 호재야. 빈칸 문장이 길잖아? 가장 강력한 정답의 근거가 이미 빈칸 안에 나타나는 경우가 지종 많습니다. 빈칸이 오히려 you 하더니 빈칸 뻥 뚫려있다. 그럼 기분이 굉장히 나빠. 하나도 단서를 못 찾고 가잖아. you 하나 잡고 가는 거잖아. 제일 싫어. 제일 극혐. 근데 이런 거 나온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는데 시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볼까요? honest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과정에서 내가 요다의 역할이라는 게 무언가를 밝히는 과정인데 요 다음 문장도 같이 보시죠. 요다라는 개념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하고 싶어? 몇몇 요다를 셀렉트 선택해가지고 야 가봐라 하면 얘네들이 goes long way to diffusing tension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체크해 주시겠어요? diffusing tension. 텐션은 긴장감이죠. 내가 한국에서 쓰는 방식으로 텐션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말라 그랬지, 그치? 어우, 텐션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 들면은 막, 약간 될 듯 말 듯 썸 타는 관계 이런 거 생각하는데 영어 지문은 절대 그런 뜻으로 안 나온다이. 텐션 나오면 그냥 컨플릭트야. 그냥 조 터지게 싸우는 중이야. 근데 그걸 뭐 하고 싶대? diffusing 하고 싶대요. 여러분들 요즘에 집에 디퓨저 같은 거 많이 두시죠? 뭐야? 향을 퍼뜨리는 거지, 그치? fuse라는 단어가 연결시키는 거야. 그치? 여러분들이 퓨즈 하면은 이제 그 뭐야, 전선 연결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뭐야? 디퓨즈니까 연결됐던 걸 흩어놓는 거야. 그럼 갈등을 흩어놓는 거지. 일종의 갈등을 해결하는 용도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도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intervention referee 역할을 한다라는 말을 이어서 가고 있는 것이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긴장감을 해소해 주려고 해. 뭐 하기 전에 이 이시 가리키는 건 텐션입니다. 텐션이 솔직함을 hinder, stop it입니다. 제발 hinder도 hide로 해석하지 좀 알겠지. 그래서 hinder, 막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솔직함을 막기 전에 갈등을 해소하려고 한다. 그게 바로 요다의 역할이다. 라는 것까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1번에 잡아달라는 겁니다. 너무 늦게까지 해서 미안요. 34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괜히 뻗었다. 응? 이 수업 다 끝나고. 아이, 다른 애들도 거시기잖아. 아이, 뭔 소리야. 언젠간 주긴 줄 건데. 어. 갖고 와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위에 못 올라가서. 이거? 맞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수업 다 끝나고. 종례 때 받으셔야 돼요.
응? 정확히는 좀 모르는데 스피커가 약간 좀 큰 것 같아. 그지? 뭔가 스피커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이거 어떻게 줄이냐? 스피커를 얘가 줄이는 건가? 일단 줄여놓고 이따가 수업 시작할 때 한번 떠들어 볼게. 그래서 줄어들었으면 성공이고 아니면 실패. 뭐라 그랬지?